네, 장은 마쳤고요. 장 마치고 나서 좀 볼만한 공시 하나 나와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입니다. 수소 산업 이제 드라이브로 거나 봐요. 수소 연료 전지 쪽에서 생산시설 투자한다. 1조 3,200억 정도 투자한다. 장 마치자마자 신규 시설 투자로 공시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보니까 2025년까지거든요. 4년 반 동안 1조 3천 정도. 그러면 해마다 한 3천 조금 넘는 금액, 3천억 원 안팎으로 좀 투자가 될 예정인데요. 과연 그동안 잠잠했던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함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절대전략입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윤재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목소리에서 약간의 좀 피로감이 함께 좀 느껴지는데요. 많이들 그러실 것 같아요.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불안감이 지속되는 장입니다. 네.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주도 역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졌는데요. 8월 셋째 주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약 1조 2,500억, 1,140억 원을 매도하며 한국 증시를 여전히 계속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영향받아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110포인트, 코스닥은 75포인트가량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전일 미 증시 양대 지수 S&P 500, 나스닥이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일에도 코스피, 코스닥 하락 마감하게 됩니다. 한국 증시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은 이유로는 첫째, 지난달 있었던 FOMC 의사록에서 대부분의 위원이 채권 매입 축소를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며 투심이 위축된 이유, 둘째로 중국 빅테크 규제로 인한 위안화 가치 절하, 달러 가치 절상, 원화 가치 절하로 이어지는 외국인 투자자 이탈의 이유가 있겠습니다. 또한 한국 증시 주력 산업인 메모리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 속 불안감이 시장에 녹아들며 한국 시장의 전망이 흐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변화들 체크 포인트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오늘 장 체크 포인트로는 첫 번째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 등락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금일 코스피, 코스닥에서 전체 80% 이상 종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종목에서 단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잘 선별하고 호재가 나왔을 때 수익을 길게 보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접근 전략이 앞으로는 좀 주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DDR5 관련주의 견조한 흐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차세대 D램인 DDR5 관련주들이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장 전반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과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 속에서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말부터 DDR5가 서버와 PC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게 된다면 메모리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를 불식시키고 반도체 업황을 다시 한번 살려가며 시장의 활력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주가 등락률 상위 탑10 내 인버스 종목이 많이 위치하는 게 눈에 띄었는데요. 그만큼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더욱더 늘어나고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러면 특징적인 종목이나 업종 어떤 쪽 보세요? 장중 특징 섹터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인 수급 특징주로는 셀트리온 제약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장중에 4%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한 금일 상장된 아주스틸이 상장 초일인 장중 29.14포인트 상승하며 신규 상장주의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 FNF 홀딩스 자회사 FNF 지분 매수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또 부강약품이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레보빌의 임상 이상 탑라인 결과를 다음 달 말 확인할 수 있다는 전망에 장중에 급등했고 코로나 치료제 테마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징적인 종목까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아무래도 좀 선방해주는 종목이 많아서 그쪽에서 특징주 많이 골라주셨네요. 다음 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뭔가 또 반등의 역할을 해줄 만한 그런 재료가 있는지 일정들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주 주요 증시 일정들 어떤 게 있나요? 네, 다음 주 증시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8월 26일부터 28일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고요. 미국 증시 일정으로는 기존 주택 판매,
24일 신규 주택 판매 26일 2분기 GDP 발표가 예정돼 있고 유럽 증시 일정으로 제조업 서비스 구매 관리 지수, 독일 기업 체감 지수, 일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일정들 정리를 해주셨는데 잭슨홀 미팅이 귀에 쏙 들어오네요. 주 후반에 잭슨홀 미팅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일정들 아무래도 경중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정들 그리고 그 밖에 다음 주에 투자자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주 체크 포인트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체크해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금일 원달러 환율이 1180원을 터치하는 등 상승세를 최근 3개월 넘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원화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세인 이유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빅테크 규제로 인해 위안화 가치가 절하되었는데요. 중국과 한국은 신흥국 계열에 속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은 제가 비교를 하자면 중국은 대형주, 한국은 중소형주인데 이렇게 중국 위안화 달러가 절하되면서 이렇게 반사적으로 한국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효과를 낳았고요. 이렇게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 원달러 환율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스탠스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가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DDR5 주가 선방을 보이는 모습을 봤는데 얼마나 이게 시장에 잘 안착하는지를 확인하면서 반도체 바닥을 체크해 보면 좀 바닥을 가늠해 보는데 주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테이퍼링 우려로 인한 신흥국 매력도 저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두 번째로 잭슨홀 미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미팅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잭슨홀 미팅은 매년 8월 열리는 경제 정책 토론회인데요. 앞서 FOMC 의사록을 보면 테이퍼링을 연내 착수 계획이 있고 또 최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팬데믹 이후 최저로 내려온 상황이라 이번 잭슨홀 미팅의 안건은 테이퍼링의 시점과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논의된 사항들을 잘 체크하고 사실 시장의 이 정보는 뿌려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반응이 크게 없다면 투자 시점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가파른 조정의 원인은 그러면은 역시나 테이퍼링에 있다고 보세요? 테이퍼링도 있고 원달러 환율이 일단 급등을 했고 테이퍼링은 이제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이유들만 보이고 이게 달러 환율이 내려올 동인이 크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지금 반도체 주력 산업도 그렇고.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에 굳이 투자해야 될 매력도가 없어 보여서 이렇게 외국인이 시장에서 이탈하면서 한국장이 좀 조정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장 다음 주에는 어떤 움직임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텐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까지 팁을 주시죠. 네, 다음 주 절대 전략은 짧은 호흡으로 대응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자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좀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짧은 호흡으로 대응을 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자. 그럼 반등 시 현금을 챙기는 이 주식 비중 축소하는 그런 전략이세요? 좀 더 시청자분들이 실행을 하실 수 있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증시 환경은 현재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쉽게 내려올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에서는 개별 기업의 호재가 나오고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반응이 밋밋하거나 이제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시세를 다시 반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단기적인 시세를 줄 때는 수익은 빠르게 취하는 전략을 취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매수를 하시려면 좀 더 나눠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좀 더 잘게 쪼개는 전략으로 현금 비중을 계속 늘려가면서 주도 섹터가 보이면 그때 붙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종목을 고르시더라도 종목의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발표일이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고른다거나 아니면 펀더멘탈이 견조한 저평가된 종목 중에서 리오프닝에 맞춰서 그런 산업군을 골라 선별 대응하는 것이 주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쪽 어떤 쪽 보세요? 리오프닝 주 중에서는 여행, 레저, 의류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너무
주가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천천히 매집하시면 전반적으로 다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것은 의류 쪽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류는 수출 비중이 높고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에서도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어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네.